너네 아빠 아직도 핫도그 카트 끌고 다니시냐? 진짜 웃겨. 가난뱅이 주제에 명문고는 왜 기어들어왔대? 뉴욕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 복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친구들의 날카로운 멸시와 조롱을 들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한국인 소녀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쥔 노트북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왜 이토록 모진 말들을 다 참아가며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뉴욕 브롱크스의 허름한 골목에서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둔 한국계 2세 줄리아라고 합니다. 17살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죠.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냄새나는 아시안 가난뱅이. 귓가에 맴도는 친구들의 말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거든요. 하지만 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줄리아, 너는 절대 평범하지 않아. 넌 특별한 아이야. 5살 때였습니다. 엄마의 핫도그 카트 옆에서 놀던 제가 처음으로 특별한 재능을 보였던 날이었죠.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엄마가 중얼거리던 계산을 제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수학은 제 삶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너무나 쉬웠고 밤마다 인터넷으로 대학 수준의 수학 강의를 들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의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자재를 사러 가셨고 엄마는 밤 11시까지 카트를 지키셨죠. 특히 지난달은 더 힘들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비가 없어 적절한 치료도 못 받으시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반드시 이 현실을 바꿔야겠다고.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제게 기회를 줄 거라 믿었거든요. 실제로 AI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최고의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대가는 컸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인종차별적인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절 지탱해준 건 할머니와의 매주 화상통화였습니다. 서울에 계신 할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며 늘 말씀하셨죠. 우리 줄리아,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전미 수학 영재 선발 대회가 열리던 날이었죠. 시험장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어차피 수학밖에 모르는 아시안이잖아. 미국을 바꾸려면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들의 조롱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시험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눈빛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백인 학생들로 가득한 강당에서 저는 마치 검은 점 하나처럼 튀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어렵다고 떠들어대던 문제들이 제겐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처럼 쉽게 읽혔거든요. 30분. 그것이 제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제가 답안지를 제출하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너무 빨리 끝낸 것 아니니? 하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모든 답이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이 단 한 명. 바로 저였죠. 하지만 전국대회 대표로 선발된 건 저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백인 학생이었어요. 아시안이 대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들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핫도그 카트 앞에서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줄리아, 너무 실망하지 마렴.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바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죠. 특히 우리 엄마처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차별은 제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전 이렇게 강해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몰랐겠죠. 그들의 차별이 오히려 제가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차별과 싸웠고 밤에는 부모님의 핫도그 카트에서 일했죠. 차가운 뉴욕의 밤거리,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핫도그 카트는 제 또 다른 교실이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며 계산하는 건 여전히 제게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노트북을 켜고 AI 알고리즘을 연구했죠. 줄리아, 아빠가 너를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아빠의 말씀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시고도 이곳에서는 핫도그를 파실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도 저를 위해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는 아빠였습니다. 매일 밤 카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공부하면서 전 그날의 수학 대회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답안을 써냈는데도 대표가 되지 못했던 그 순간. 그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 더 힘이 들어갔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면 서울에 계신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매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줄리아,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포기하지 말 거라. 그 말씀이 제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AI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의료비 청구 시스템의 불공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죠. 특히 엄마가 아프셨을 때의 기억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시던 모습, 그저 진통제만 처방받고 돌아오시던 엄마의 굽은 어깨. 그때마다 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요. 밤늦게까지 코딩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가끔 궁금해하셨어요. 저렇게 어린 게 뭘 저리 열심히 하나.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새벽녘이 되면 아빠가 식자재를 사러 가셨고 전 그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다시 학교에 가야 했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제겐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분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핫도그 카트 앞에서 저는 여느 때처럼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시간, 거리는 한산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이 부분만 수정하면 AI 알고리즘의 오류를 찾아내려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오랫동안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리즘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건가? 그분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발 중인 시스템을 어떻게 단번에 알아보셨는지. 그분은 자신을 MIT 수학과의 조너선 블레이크 교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은 특히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독창성에 감탄하셨어요. 단순히 의료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들의 불공정한 청구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 혁신적이라고 하셨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냈지?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시는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교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학생, 이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것 같군. 그날 이후로 교수님은 매주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 넘게 서서 제 연구를 지도해 주셨죠. 교수님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MIT의 최신 연구 자료들도 보내주시고 제 알고리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제가 겪었던 수학대회에서의 차별에 대해 들으시고는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한 번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혁신은 자네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네. 수학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혼자 해온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요. 더 이상 전미 수학 영재 선발 대회에서의 좌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블레이크 교수님은 제게 MIT 연구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MIT 연구실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밤에는 핫도그를 파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블레이크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제 연구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개발한 AI 의료비 분석 시스템은 예상보다 더 큰 문제점들을 찾아냈어요. 병원들의 터무니없는 과다 청구, 보험사들의 부당한 삭감,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청구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제 알고리즘 안에서 명확한 패턴으로 드러났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이크 교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미과학 영재 선발전에 이 연구를 발표하자고 하셨어요. 지난번의 수학 대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승부를 걸어보자고 하셨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제가 찾아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란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드디어 발표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과 의료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AI 시스템은 현재 의료비 청구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병원들의 과다 청구 패턴을 증명했을 때는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청중들의 박수도 컸어요. 블레이크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또다시 그 벽을 실감했어요. 대표 선발에서 제외된 거죠.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이런 내용을 국제대회에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해. 아무래도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찾아낸 건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그들은 이걸 편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피부색과 출신 때문에 제 연구가 평가절하되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블레이크 교수님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의료정책 전문가들에게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했어요. 줄리아, 이제 도망칠 필요 없어. 내가 찾아낸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평소처럼 핫도그 카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한 것을 느꼈죠. 더 이상 차별과 편견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진실로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에서 시작된 보도가 점점 큰 언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큰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죠. 지난번 병원비 청구서를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줄리아, 걱정하지 마. 그냥 피곤한 거야. 엄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며 환하게 웃으셨지만 창백한 얼굴이 말해주는 고통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우리 지역 병원들의 의료비 청구 내역을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치료에 대해 병원마다 최대 5배까지 차이나는 의료비,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검사들의 강요,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청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 알고리즘 안에서 명확한 증거로 드러났어요. 블레이크 교수님은 제 분석 결과를 보시고 경악하셨습니다. 바로 MIT 의과대학 연구팀과 연결해 주셨죠. 그들도 제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특히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복잡한 의료비 청구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에 놀라워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야. 전체 의료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열쇠라고. MIT 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연구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MIT 연구팀과 함께 시스템을 확장하고 보완했어요. 처음에는 뉴욕시의 병원들만 분석했지만 곧 전국의 의료비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방 뉴스에서 저희 연구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17살 소녀의 AI가 밝혀낸 충격적인 의료비 실태라는 제목이었죠. 보도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원비 청구서를 보내주었고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제 시스템 덕분에 엄마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알고리즘이 찾아낸 합리적인 의료비 청구 병원들 중 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거기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의료비도 투명하게 청구되었답니다. 줄리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치료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곧 주정부 차원의 관심도 이어졌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제 작은 노트북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평소처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죠. 블레이크 교수님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줄리아, 매사추세츠 주 교육부에서 내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순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주 교육부에서 스템 교육 혁신 사례를 찾고 있었고 제 이야기가 그들의 주목을 받은 거였어요. 길거리 핫도그 카트에서 공부하던 소녀가 AI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낸 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나 봅니다. 이민자의 딸이 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다. 뉴잉글랜드 지역 신문들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제가 원한 건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 관심이 축복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매사추세츠주 교육부는 제 사례를 스템 교육 혁신의 모델로 삼았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주목했죠. 수학과 과학은 더 이상 교실에만 갇혀 있어선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해요. 주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제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겪었던 차별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보스턴의 여러 병원들이 제 의료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알고리즘이 찾아낸 의료비 청구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은 병원 시스템 개선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블레이크 교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 연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정작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이었죠. MIT에서 제게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제 시스템 특허 계약도 성사되었거든요. 더 이상 핫도그 카트에서 힘들어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그저 울기만 하셨어요. 아빠는 말없이 제 어깨를 끌어안으셨고요. 그 포옹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을 때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울먹이셨어요. 우리 줄리아가 해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주의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 교육 컨퍼런스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곧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차별받고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학, 과학 실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답니다. 제 강연을 들으며 울던 한 소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요.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IT 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보스턴의 여러 병원들이 제 시스템을 정식으로 도입하길 원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꿈꾸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핫도그 카트 옆에서 공부하는 소녀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연구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건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8월, 저는 MIT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던 날,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핫도그 카트 옆에서 노트북을 켜며 꿈꾸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된 거죠. 입학식 날, 부모님은 처음으로 핫도그 카트를 쉬게 하셨어요. 새 옷을 입고 오신 모습이 어색해 보이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 보이셨죠. 특히 엄마는 내내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줄리아가 해냈구나. 태어나서 처음 듣는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MIT에서의 공부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줬어요. 의료비 분석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고 보스턴의 여러 병원들이 제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날 교실에서 마주친 한 아시아계 소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옛날의 저를 보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건 그들의 한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는 아니랍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 핫도그 카트가 있던 거리를 지나갑니다. 매캐한 기름 냄새, 차가운 밤 공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소리. 그때의 기억은 제게 여전히 소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할머니도 이제는 1년에 2번씩 미국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죠. 얼마 전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게 자랑스럽구나.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부심이에요. 더 이상 저는 핫도그 카트의 소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꿈과 열정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저는 지금 MIT에서 공부하며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꿈,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낸 줄리아의 도전처럼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